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정리를 좀 해본 기업이 있는데 하우맷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일단은 항공 섹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주 쪽으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관심을 갖게 됐고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하우맷은 현재 258 불, 아마 256 불인 것 같은데 조금 내려가서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 이 상승 이 기울기가 '앞으로 좀 더 가파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가파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런 이유, 한번 고거를 좀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호멧의 하우멧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냐,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고성능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데, 그 부품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이제 우주항공 쪽이죠. 그다음에 국방 쪽에 쓰이고,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송하는데, 아마 요거는 그냥 이렇게 포지드 휠이라고 해서 저는 이걸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바퀴 인제 바퀴에 그 옆면에 부착하는 거 있죠, 휠. 고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는 엔진 프로덕트가 인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패스닝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를 조이는 그런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패스닝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티타늄 이런 것들을 압출하거나 성형을 해서 인제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 엔지니어드 스트럭처, 이게 총 4 개의 섹터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용 에어포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빈 엔진의 그 날개 있죠. 날개가 인제 여기 우리 비행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엔진이 있고 막 여기 날개들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날개, 이걸 에어포일이라고 하는데, 그 가스 터빈용 날개를 만드는데 여기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체결 시스템, 패스닝 시스템은 항공 우주용 패스너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 이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고런 거 말고도 뭐 베어링, 뭐 레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인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항공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주에 보낼 그 LTV, 뭐 로켓, 인공위성, 뭐 로버, 아니면 뭐 인제 앞으로 달 표면에 질 기지에 들어갈 무슨 그런 구조물들에 들어가는 그런 그 부품들을 이 하우맷이 '서포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결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드 스트럭처는 뭐냐면은 뭐 티타늄 혹은 알루미늄 단조품, 아니면 티타늄 강철 압출 성형을 하는 인제 캐패시티, 그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단조 휠, 이거 다 인제 그 바퀴 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엔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이랑 그다음에 어떤 런치 그 로켓 만드는 기업 하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들이랑 그 액체 수소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었고, 그래서 나사도 있습니다. 나사도 있고, 그래서 엔진 제품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국방 우주 쪽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센터 파트너들이 하우멧의 그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이거 아마존 구글이 아니야, 아마존 이런 데서 이거 뭐야 왜 이래? 그 구글 다시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못하네요. 그래서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지금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게 소형 원자로 SMR이나 마이크로 리액터 같은 건데, 이게 이거 말고도 인제 그 가스터빈,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태워서 그 가스 터빈을 돌려 갖고 전기를 인제 생산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매출이 우리가 견고하게 나올 거야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항공 우주 쪽뿐만 아니라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활발하게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 뭐 인증 관련된 거 이런 게, 인증도 제가 뒤에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주 항공 쪽인 인증, 이것도 AS9100도 이제 우주 항공 쪽 인증인데,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받으면서 얘네들이 만드는 부품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시스템이 이렇고, 그러면 엔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볼트 다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엔진, 그 터빈 엔진 그 안쪽에 그 온도가 한 1600도 정도 됩니다, 섭씨.
그런데 그 우리가 강철 있죠. 뭐 티타늄 있죠. 이런 게 녹는 온도가 1,500 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그 1,600 도에서 녹지 않게 하는 그런 합성 그런 그 뭐랄까 합성 슈퍼 알로이라고 하는데 고런 것들을 인제 만들어 갖고 그 안에 집어넣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안에서 녹지 않을 체결 시스템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요 파트너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파트너들도 고스란히 따라 들어간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두 개는 이제 짝을 이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드 스트럭처는 이제 뒤에서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F-35 랩 그 우리 로키드 마틴에서 만드는 전투기 있죠. 그거에 동체에 어마어마한 그 티타늄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것 말고도 항공기에도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4 개의 그 세그먼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인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엔진 프로덕트 이게 52% 그다음에 이거랑 짝을 이루는 패스닝 시스템이 21% 이게 21% 인데 매출이 여기서만 1.8 빌리언 달러 매출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드 스트럭처가 있고 뭐 포워디드 윌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리저널 쪽으로 보면 뭐 지역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다음에 아더가 있죠. 뭐 중동 쪽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이런 날개 이걸 에어포일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벌써 1950 년대부터 만들었고 이거를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인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터빈 안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고 마모가 되지 않는 에어포일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얘들 벌써 업력이 7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엔진 프로덕트고 지금 하우멧에서는 그 엔진 항공기 엔진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를 우리가 2030 년대까지 얼리 2030년이겠죠. 계속 항공기를 그 항공 그 기업들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만들 것이고 거기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터빈 엔진에 들어가는 에어포일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천연가스를 태워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야 이제 부족한 전기로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야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스 터빈 쪽 그 에어포일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참고 자료를 이제 보내준 것에 봐도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에어포일 매출이 늘어날 거야. 에어포일 늘어나고 그다음에 패스닝 시스템 있죠. 조이는 거. 고거의 매출도 따라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인제 그 굉장히 큰 산업용 가스터빈이라고 인더스트리얼 가스터빈이라고 IGT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지금 거의 독보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멘스 에너지 그다음에 GE 버노바, 미쓰비시가 인제 이쪽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기업의 에어포일을 공급을 하는 게 누구다? 하우멧이다라는 거죠. 고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GE 버노바, 미쓰비시, 이제 지멘스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 회사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이 가스터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가스터빈 이게 제가 GE 버노바랑 어떻게 이 하우멧이 협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재미나게 좀 물어봤죠. 여기 보면 GE 버노바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는 당연은 한데 이 핵심 가스터빈에 하우멧이 부품을 공급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보면 그 GE 버노바의 최근 가스터빈 최첨단 가스터빈이 인제 H로 시작하는 가스터빈이 있는데 요거 지금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터빈 내부 진입 온도가 1,600 도다. 근데 이거가 지금 이 1,600 도는 웬만한 금속을 다 녹여 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금속 가지고 그 에어포일을 만들면 다 녹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GE 버노바랑 함께 초합금 슈퍼 알로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다. 그러니까 단결정이 뭐냐면 이 단결정으로 만들어야 그 크릭이 안 생긴대. 그러니까 금이 안 생기고 크릭이 생기면 이게 급격하게 인제 부품이 노화가 되고 인제 고장의 연원이 되는데 이 단결정으로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 기술을 지금 하우мет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용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에어포일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우мет이. 그러면 이렇게 가스터빈이 이렇게 고온의 가스터빈이 건질 수 있으면 나중에 뭐 SMR이라든가 소형 모듈 원자력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작은 마이크로 리액터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밑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놨지만 단결정 주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이제 날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날개 안에 복잡한 미세 공기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좀 효율적으로 좀 식히는 그런 기술도 참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 차폐 코팅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번에 인제 오라이언 아르테미스 2 미션에서 사람 우주인들이 타고 있던 오라이언 그 발사체 기억나십니까? 이거 지구로 귀환했죠. 여기에 지금 차폐 벽을 만드는 게 지금 그 기술을 하우мет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금 하우мет이 이 CAM이라는 기술을 인제 인수를 했거든요. Consolidated Aerospace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인수를 하면서 이 하우met이 이 기술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CAM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엔진 쪽 섹터 쪽에 인제 그 기술력 그다음에 그런 거 파트너십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패스닝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게 딱 보면은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그냥 볼트와 너트 같은데 이것들이 굉장히 가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슈퍼 알로이로 만든 그런 패스닝 시스템이더라. 부품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2025년도에만 1.75 빌리언 달러였다. 그래서 이건 부품들이 제트 엔진에 들어가고요. 가스 터빈에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아무나 못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런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품들도 만들 뿐더러 라이트 웨이트 경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글 사이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노란 걸로 쳐놓긴 했는데 아무튼 요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75 빌리언 달러가 발생을 했더라. 그래서 요런 지금 패스닝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보면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요런 유수의 기업들 그다음에 GE, 롤스로이스가 이런 협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체 불가한 부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우메이트의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드 스트럭처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품이 뭐냐라고 인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F-35죠. 이게 보시면 이게 F-35죠. 근데 여기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 동체에 들어간 이 구조물이 이 포지드 벌크헤드 요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티타늄 이런 좌석도 그냥 티타늄을 눌러버립니다. 녹여서 눌려버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제 엄청나게 큰 장비들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티타늄 프로덕트가 있죠. 티타늄을 인제 가열을 합니다. 그다음에 포징을 해요. 그다음에 익스트루전이라고 해 가지고 뭡니까? 압출을 합니다. 압출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찍어서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티타늄 같은 경우에 1600도 정도가 돼야 녹는데 지금 사람 보입니까? 이렇게 큰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이게 5만 톤일 거예요. 5만 톤의 압력을 가지고 1톤 트럭이 5만 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티타늄 가야 5천 톤으로 누른다고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티타늄 같은 거 찍어내서 뭐 F-35에 공급을 하고 항공기에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티타늄을 용해를 하고 가공을 하고 압출한 다음에 성형까지 하는 전 과정을 다른 기업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우멧은 수직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였던 단어가 이제 포징입니다. 단조라는 거랑 이제 익스트루전인데 압출인데 이런 부품들을 만들 때 단조랑 압출이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이제 보내준 그런 자료에 보면 모노리틱 알루미늄
그리고 티타늄 스트럭처 포징을 한더라.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알루미늄 및 티타늄 일체형 구조를 왜 단조품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조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게를 획기적으로 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랑 연결할 때 볼트, 너트, 리벳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로 그냥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게가 줄어들고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연료 효율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항공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강도를 향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품을 이어붙인 곳은 물리적으로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백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직 통합을 해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티타늄이랑 강철 그 압출 성형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출 성형을 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는 무게 감소, 강도 향상, 비용 절감이더라.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이 지금 단조를 하는 거나 압출을 하는 거나 다 강도를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무게를 줄여서 뭔가 연료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그 부품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영상이 제 채널이 참 이제 우주화가 되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항공 국방 말고 그럼 우주 쪽은 갈 수 없냐? 하우멧은 우주 쪽에는 연관이 없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이제 인수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 Consolidated Aerospace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CAM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얘네들이 기존에 지금 벌써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나사랑 협력을 해오고 있던 기업이더라. 그래서 이 하우멧도 굉장히 좀 영리하게 우주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이라는 기업이 하고 있었던 일을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초고압 극조온에서 그 견딜 수 있는 피팅 패스닝 시스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배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더라. 그래서 캠이라는 산하 브랜드의 에어로핏이 있는데 에어로핏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극조온 액체 추진제 배관 누출 방지 이게 뭡니까? 로켓에 이제 액체 연료 들어가는데 극조온 액체죠. 사이로젠이 그 연료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새면 안 되겠죠 엔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해주는 게 이제 에어로핏이었고 그게 캠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주요 고객이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나사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잉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이 에어로핏 말고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스 인더스트리도 있고 QRP도 있고 브리스톨 인더스트리도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볼드체로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결국은 우주에서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부품들인데 요것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달에 가고 있고 달 표면에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짓고 이것저것 다 할 텐데 여기에 결국 이런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그니션 파트 이제 1부터 5까지 정리를 해드렸죠. 처음에 이제 LTV였고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 1번부터 5번까지를 있게 해주는 그런 뭐랄까요? 가장 아래 있는 그런 기업이 사실 하우멧이 아닌가. 하우멧이 없으면 이런 것들 1번부터 5번까지 이그니션을 우리가 달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우멧이라는 기업을 요번에 처음 알게 됐지만 이거를 이제 이 기업을 보면서 이거 우주를 달로 가고 화성을 가려면 이 기업의 부품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싸지 않을까?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CAM이라는 기업들의 CAM이라는 기업이 기존에 이렇게 협업하던 기업들이 우주 기업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결국 하우멧은 CAM을 인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주 섹터 쪽에 노출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멧 들어가면 아까 엔진 파트가 있었고요. 패스닝 섹터 있었고 엔지니어 언더 스트럭처 그다음에 포지드 휠 총 4개의 섹터가 있었는데 요 섹터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제 엔진 쪽 인증받은 거, 패스닝 쪽 엔진 그 인증받은 거, 그다음에 엔지니어드 스트럭처 인증받은 것들이 쭉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인제 제가 PDF로 정리를 해 드릴 테지만 그거 보시면 되겠죠. 영상에서는 짧으니까. 그래서 우주항공 쪽 관련된 AS9100 인증도 받고 있었고, AS9120이라고 하는 항공 우주 유통 쪽의 그런 인증도 받았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처음 본 뭐 아이소 인증도 있긴 하지만은 우주 관련된 이제 우주 특화된 그런 인증이 있더라고요. 네드캡이라는 인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주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프라임 컨트랙터, 그냥 주 계약자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인증 중에 인증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이 네드캡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우멧은 이런 인증을 다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미 다 받고 부품을 생산을 했기에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스페이스X나 뭐 이런 기업들이 안심하고 얘네들의 그 부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네드캡도 정리를 좀 했는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우멧의 경영진에서는 2025년 그 이후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2020년도 매출 8.3에서 9.1빌리언 달러로 올라갈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줬고요. 에비타 마진도 29.3에서 30.3% 100 bps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여태까지 하는 것도 좋았지만 얘네들이 CAM을 인수를 하면서 우주 섹터에 약간 좀 노출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들 뭐 적자 기업 아닙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하우멧을 볼 때는 일단 70년의 노하우가 있다. 그다음에 이 70년의 이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쌓인 그런 노하우, 그다음에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고 초기 진입하기엔 굉장히 힘든 산업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7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수직 통합을 했다. 다른 데 외주 안 지고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다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스피드 투 마켓입니다. 어떤 거를 시장에 내놓을 때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에어포일 1위, 그다음에 가스터빈 1위, 그다음에 스트럭처럴 캐스팅, 약간 엔지니어드 스트럭처 있죠? 그거는 2위를 하고 있더라, 미국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멧이라는 기업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우멧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우주 쪽 섹터에서도.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2017년부터 꾸준히 올라가긴 하지만 이 주가가 상승한 이 기울기가 점점점 가팔라지고 있고, 이제 막 가팔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멧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힘들게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주가가 좀 눌리면 좀 매수를 좀 해보고 관심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업들, 왜냐면 이제 좀 로켓랩, 뭐 스페이스X는 이제 곧 상장해서 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지겠지만, 좀 뭐랄까 좀 지쳤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레드와이어 좋죠. 인투이티브 머신 좋습니다. 뭐 파이어플라이 좋은데 이것들이 지금 너무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 주가 상승 이거 너무 좀 비이성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합리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저는 투자를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을 좀 찾게 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요 정도로 좀 줄이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가감없이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니면 채팅방 있죠? 우리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좋은 자료 되시길 바라고, 요번 주 주말 잘 쉬시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요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